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11월의 첫 거래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오늘인데요. 바로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는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데 하지만 이번 주도 증시 흐름은 답답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중후반에 나오게 될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조금 더 관망세가 짙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힘을 얻고 있는 건데요. 자, 시장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방송만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 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글로벌 친환경 바람 타고 주가 훨훨.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릴게요. 한국형 그린 뉴딜 수혜주로 큰 그림 기대. 자, 큰 그림 저희와 함께 그려보시죠.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방송이 끝나고 나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모두 공개해 드릴 텐데요. 자, 노란톡 어서 들어오셔야 되겠죠.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그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이 조금 힘들다 하시면요.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사부님 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 비기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사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11월의 첫 거래일,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면서 한 달을 새롭게 여는 날인데요. 오늘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양대 시장 빨간불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하지만 상승폭 제한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부님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기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을 한번 살펴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개인만 매수를 하는 모습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는 기관이 좀 매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조금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의 수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장기간에 걸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연기금이나 투신 같은 매수가 아니고 금융투자의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의 매수는 사실 단기적인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시장은 저는 관망세가 좀 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일 것이고 FOMC 회의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관망세가 좀 짙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장 방향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후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정한 종목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올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아무래도 시장이 좀 관망세를 보이면서 조금은 지루한 흐름들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별 종목 위주로 특히나 실적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김백사부의 주식비기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걱정 마시고 방송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꼭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관련주들, 특히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한동안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 중국에서 이 에너지 위기들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 모양새인데요. 사부님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 현재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신재생 에너지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 주도주를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주가 어떤 건지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재생 에너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들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그 상승세가 잊혀질 만큼 시장 주도주에서 조금은 멀어진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심님은 작년에 신재생 에너지의 강한 상승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제가 또 정외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선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 주들을 워낙에 좀 관련 정책들 내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게 이슈가 소멸된 건지 좀 주춤한 모습 보이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분에서 그만큼의 성장을 바로 가져가지는 못했죠. 분명히 그 신재생 에너지의 상승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각국 글로벌에 대한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을 굉장히 크게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C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은 최고조로 이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들의 주가 가격이 최고 가격을 찍었을 때였는데요. 그 이후에는 정책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같이 주가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을 뒷받침해줄 만큼의 뭐 실적이라든지 결과물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나오지 못했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엔 설치하는 데 상당히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실적 부분이 직접적으로 숫자가 나오기까지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실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는 작년에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던 정책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2차 인프라 패키지안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 합의를 얻기 위해서 총 1.75조 달러 규모의 신규 정책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 제시했었던 3.5조 달러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절반가량이 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1.75조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은 1.75조 달러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환율이 한 1,750원이라고 하면 아니 제가 수능 1번에서 4번 그 사칙연산도 손으로 풀었는데 지금 바로 단순하게 계산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되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해보자면 약 2,054조 5천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2,000조라고 하면 사실 감도 안 올 정도로 너무나 그렇죠. 큰 금액이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총 예산, 올해 한 예산 총 예산이 512조
규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치의 규모가 512조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올해 전체 예산의 약 4배 정도 되는 금액을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 절반 정도 줄어들었지만 엄청난 규모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프라 투자 어디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지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1.75조 달러 중에 5,550억 달러를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3,200억 달러는 세제 혜택에 집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5,5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51조나 되는 금액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 1년 예산치가 500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한다라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이 미국 시장 내에서는 친환경 전력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기업인 플러그파워와 블룸에너지는 7.85% 그리고 5.94%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태양광 업체인 인페이제 에너지, 전력 관련주인 이튼 역시 좋은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봤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들도 강한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10월 31일 어제였죠. 유엔에서 콥26 회의가 열렸습니다. 콥26 회의는 기후 변화를 논의하는 국가 간 최고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아마 상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또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를 위한 기금 지원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서 충분히 정책 기대감이 또 한 번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각국의 탄소 배출을 강제할 수 있는 시장 기반의 조치들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 회의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 실질적인 강제성이 부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차 정책 기대감에 더해서 또 하나의 정책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프라 정책 외에도 정말 큰 모멘텀이 하나가 생겨난 시점이 바로 어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주가에 분명히 반영되고 놀랄 만큼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지금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부족했던 정책 모멘텀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장에는 주도주가 좀 없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관망세가 좀 짙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 모멘텀이 다가온 신재생 에너지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모멘텀이 분명히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 신재생 에너지들 중에 강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매수 관점을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종목은 저희가 방송과 노란 톡방에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는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돌아보셔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좀 먼저 앞서 나가고 있었죠. 저희가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미 추천을 드렸고 또 여기서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OCI입니다. 사부님, OCI가 계속해서 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OCI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OCI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매우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태양광 발전의 핵심인 폴리실리콘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고 폴리실리콘을 통해서 매우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입니다. 사실 폴리실리콘 가격은 중국으로 인해서 급격한 하락을 좀 보였고 그로 인해서 OCI 같은 경우도 사실 전년도 2018년과 2019년을 살펴봤을 때 매우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정책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급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매우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OC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OCI 같은 경우에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회사다 보니 1분기와 2분기에도 분명히 이러한 부분을 증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분기에도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실적 한번 예상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1조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9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995% 거의 1,000%나 되는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장을 가져가다 보니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이 정도의 실적은 당연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전인 지금이 매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면 실적으로도 분명히 상승할 수 있지만 정책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OCI 같은 경우에 8월 3일 날 생방송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사실 정책 기대감에 대한 부분 있었지만 미리 좀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 실적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시장 조정으로 조금 조정은 받긴 했지만 이후에 241선에서 지지받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고 수익률은 50%가 넘었었는데요. 무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정도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달성한 이후에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가격보다는 15% 정도 올라와 있는 가격인데요. 현재는 기술적으로 61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3분기 실적과 정책 기대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날 달성을 했던 고가, 최고가를 충분히 넘어서는 좋은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은 재배수 구간까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부분을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재매수 구간 한번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OCI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씨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되겠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타점까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서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비기 좀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비기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풍력사업체. 자, 풍력사업체. 오늘은 정말 신재생 에너지의 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풍력사업체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부터 좀 힌트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 풍력사업 업체인데요. 풍력 발전소는 당연히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상당한 큰 수혜와 함께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책을 현재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그러한 정책 모멘텀이 현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의 풍력 지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프라 정책,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많은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요. 그중에서도 사실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큰 금액이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바로 풍력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무려 10년 동안의 세액 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풍력을 발전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향후 10년 동안은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 바로 풍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의 성장도 분명히 가져가고 있지만 내년과 그 이상을 넘어서 10년 이상은 충분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종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풍력이 얼마나 성장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풍력 발전이 얼마나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예상량을 한번 나타낸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5년까지는 약 17%의 매년 17%의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2030년까지 무려 12%의 고성장을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성장을 이루는 업체, 그러한 사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업체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용 사업, 풍력 발전소나 태양력 발전소 사업 같은 경우엔 투자가 미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 국가 기반의 사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투자 자금이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장을 지금 선점해 있는 업체들이 상당한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풍력 시장 같은 경우엔 GE와 베스타스 그리고 지멘스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과점적인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금액이 미리 집행이 되는 만큼 이 업체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가 바로 이 세 개의 회사 중에 하나인 GE가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풍력 발전의 성장에 굉장히 큰 수혜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스타스는 현재 품질 인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타스 공급 또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세 개의 업체가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 업체가 두 개의 업체에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수혜와 함께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 어떤 걸 만드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풍력 터빈의 베어링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빈은 풍력의 모터인 거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 베어링, 그 안에서 돌아가는 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MC님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아니요, 지금 뭔가 하기는 했지만 링 돌아가는 거? 뭔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으로 좀 준비해 왔는데요. 저렇게 풍력 터빈 안에서 풍력이 돌아가게 하는 링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안에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베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발전소의 기본은 풍력이든 수력이든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풍력 발전의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GE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유율은 37%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40% 정도로 더 높아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 성장도 가져가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에서 매출 비중도 훨씬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비중, 점유율까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GE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품 공급사를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점유율이 높아져 간다는 건 상당한 기술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사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풍력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 사실 20년과 30년 길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만큼 핵심 부품인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기술력이 그리고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쓰여지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회사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가져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까지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업체들이 쉽게 진출해서 이러한 신뢰도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휘의 부품 공급하는 게 상당히 큰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스타스의 부품 공급, 인증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베스타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을 겁니다. 그 공급한 업체를 제치고 이 업체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 업체가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까지 제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휘에서도 분명히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베스타스 같은 경우도 지휘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쪽 베어링이 너무나 잘 만들어지고 점유율도 높아지는 걸 눈으로 봤을 겁니다. 충분히 가격 경쟁력과 기술,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베스타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이 실현화된다라고 한다면 미래의 성장성은 이미 확보가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해상 풍력 터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MC님은 해상 풍력 터빈이 왜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의 연장선일 것 같아요. 기술력이 이제 그만큼 올라왔으니까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풍력 발전소는 사실 육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바다에 좀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상 풍력 발전은 바다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 5년간 7배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설치하는 것보다 바다에 설치하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해상에 설치하는 것보다 육지에 설치하는 것보다 해상에 설치하는 게 공간 확보가 상당히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 육지에다 설치하는 것은 땅 가격이라는 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많은 지역에 설치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 발전소의 크기가 조금 작아지는 게 있는데 해상에 설치할 때는 그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지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바다 쪽에는 바람이 좀 세게 부는 거 그렇죠. MC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해상에 설치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바다에 설치를 하지 않고 육지에 설치를 했을까요? 글쎄요. 그러고 보니까 왜 육지부터 먼저 했을까요? 훨씬 더 하는 게 유리한 건 바다 위에서인데. 만약에 바다에서 설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바닷물로 인해서 부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을 덜 하게 되는, 그러니까 부식을 안 하는 위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품 가격이 바다에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육지에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는 해결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맞긴 맞는 거잖아요. 네. 기술의 발전.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실 가격이 굉장히 낮아짐에 따라서 해상 풍력 발전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풍력 발전소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어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매우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생산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어떤 걸 하려고 했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그 해상 풍력 베어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 이
공장을 증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월에 완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올해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내 시장 대비로 20% 저렴하게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를 좀 절감을 해서. 네, 맞습니다. 원가 경쟁력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좋은 사업을 좋은 구성을 가져가고 있는 건 바로 미국과 유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다라는 건 유럽 시장 진출에 상당히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상 풍력 베어링은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졌기 때문에 무거워졌겠죠. 그러면 이제 이송의 문제가 또. 네, 맞습니다. 배송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이 유럽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운송 비용이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베트남 공장 증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잘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올해 2월에 사실 이 회사는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회사 규모를 따져봤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무려 4,7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요. 유상증자는 이미 성공적으로 실시가 됐고요. 어떠한 부분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공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를 한번 살펴보면 시설 자금에 2,916억 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운영 자금에 1,709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채무 상환 같은 걸 쓰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이 회사는 전부 다 투자를 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는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러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 터빈 1위인 메이커 베스타스의 미국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베스타스가 또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베스타스가 가지고 있는 미국 공장을 이 회사가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풍력 발전소의 타워를 만드는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글로벌 타워 공장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가장 큰 공장을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회사는 증설을 조금 더 이뤄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설까지 이뤄내게 된다면 연간 1조 원의 매출을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성장 포인트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매우 좋은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바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린 산업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풍력 타워의 경우에 사실 미국은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그 부분을 인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관세라던가 이런 장벽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 풍력 타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세 부분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공장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내 직접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운반 비용도 안 들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좋은 부분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매우 좋은 투자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포르투갈 풍력 타워 업체까지 현재 인수를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 가장 큰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럽 시장에도 이미 진출했고 유럽에서도 사실 관세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포르투갈 공장 인수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는 투자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분명히 실적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러한 실적을 3분기, 4분기에도 충분히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많은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 기대감까지 지금은 있기 때문에 지금 꼭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증자하기 전에도 이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금이 쓰이는 곳들 보면 확실하게 성장 방향으로 딱 잡혀 있다라는 점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래를 향해서 착착 나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오늘의 이 주식 비기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장 확인해 봤고요. 재무제표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장, 큰 그림의 주목. 우리가 늘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좀 큰 눈으로, 큰 안목으로 넓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어떻게 크게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실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23.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7.8%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성장을 가져갔는데 그것을 넘어선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인데요. MC님은 이 회사의 3분기 실적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이야기 들은 걸로만 봐서는 아주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3분기 예상 실적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3분기 실적, 매출은 2,3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에서 무려 1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45%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괜찮은 거 맞나요, 사부님? 괜찮은 거 맞아요, 진짜? 네, 상반기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종목 소개를 해드렸을 때 상당히 좋은 성장과 실적으로 모든 걸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네. 3분기에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준다는 건 조금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사실 앞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베트남 공장 증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베트남 공장이 사실 베트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서 베트남 공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를 못할 정도로 상당한 주문이 쌓여 있었는데 베트남 공장이 봉쇄가 되면서 사실 생산에 좀 차질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시적인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3분기 실적에 일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은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에 이러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는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주가는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주가가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실적 발표는 오히려 주가 반등에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분기 실적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4분기에는 매출 3,8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3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여준 실적을 분명히 4분기에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분명히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서 이 업체는 글로벌 전역의 생산, 설비를 갖춘 유일한 풍력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과 유럽에 공장을 이미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들의 사실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시면 무역 분쟁으로 인한 그러한 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면제가 되고 있는 업체가 이 업체고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 성장과 함께 정책 모멘텀,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부채는 늘어나지 않고 자본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한테 또 질문이 온다고요? 네. 자, 이것도 그러면 좀 그 타격을 입었던 부분들이랑 뭐 재고가 제대로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닐까요? 틀렸습니다. 유상증자로 인한 부분입니다. 아, 유상증자. 네,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자본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산으로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미국과 유럽 공장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 증가와 함께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분명히 상반기에 좋은 실적 달성을 해서 단기 순손익으로 플러스가 기록을 했지만 이 부분 MC님은 말씀을 해주신 재고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활동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사실 영업 활동으로 들어온 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는 회수를 할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활동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들어온 부분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바로 유상증자로 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도 유상증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도 4,200%로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019년부터 상당히 좋은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장세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던 부분은 바로 베트남 공장같이 원가 절감의 부분 분명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 살펴봤을 때 32.4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 3.5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은 더 낮아진 PER 23배 그리고 3.1배 PBR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풍력 부품 업체의 평균 PER이 53배 정도 수준인 걸 감안하면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게 이 업체이고요. 충분히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좀 경주마처럼 제가 좁게 보고 막 달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런 저한테 좀 경종을 울려주는 재무제표였던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는 구간도 있었지만 크게 본다고 하면 오늘의 이 종목의 재무제표 지금 걱정할 단계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보라고 하는 게 괜히 나온 힌트가 아니었네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노란톡 들어오는 게 좀 힘드시다 하시면요.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도 보러 얼른 가봐야 될 것 같아요.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3장 주가 훈풍 기대. 자, 큰 그림을 보라고 했던 만큼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주가의 훈풍이 어떻게 불어올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굉장히 큰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풍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갔습니다. 올해에도 그러한 부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조금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정책 기대감과 더해서 풍력 사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사실 이 업체 작년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 테마와 관련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든 당선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주가 하락을 좀 보였고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바이든 당선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 하락은 제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느 정도 실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은 박스의 하단에 현재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 상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한 저평가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충분히 주가 상승을 저도 상관이 없던 가격대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 3분기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 하단에 위치를 해 있지만 박스 하단에서 견고한 지지 라인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선상으로도 한번 보자면 현재는 추세 하단에 좀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라인은 충분히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추세 상단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3분기 실적을 넘어서 4분기 실적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추세 상승을 넘어서 더 가파른 추세 상승을 한번 다시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박스 하단과 추세 하단에 현재 겹쳐져 있는 매우 좋은 기술적인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 구간도 와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더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 가셔야 되겠죠. 그 정확한 매수 타점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낱낱이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낱낱이 해부해 봤는데요. 한 번 더 화면으로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네,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사실 최근에는 조금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지금은 다시 주목해 보셔야만 할 이유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미리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주식 빅이 정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드리긴 했지만 사부님 가시기 전에 오늘의 주식 빅이 한 줄로 요약 좀 해주시죠. 이 업체 같은 경우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성장 기대감도 있고요. 더 저평가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매수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은 3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온 업체들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있지만 이렇게 나쁘게 나온 종목들, 하지만 이유가 있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한해선 저가 매수의 기회도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3분기 실적 발표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지금 시점이 기회가 수익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미리미리 대응해 보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은데요. 방송 끝나고 나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바로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켜시고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검색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